나에게 관심 없는 남자 꼬시는 법, 다들 한 번쯤은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검색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이런 멘트를 보내라, 이 타이밍에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어필해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방법들 거의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거든요. 상대가 이미 나에게 관심이 없는 상태라면 그 어떤 멘트도 그 어떤 타이밍도 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정말 끝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관심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는 진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더 연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멈추는 거예요. 더 어필하는 게 아니라 어필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의 방향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연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이걸 운으로 여겨요. 어쩌다 보니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타이밍이 좋았다거나.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흐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다가가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죠. 그 차이는 외모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바로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은 신호등 같아요. 초록불일 때는 어떤 행동을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작은 농담도 재미있고 평범한 안부 인사도 다정하게 느껴지고 연락이 조금 늦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그 노력이 빛을 발해요. 대화의 기술, 배려, 유머, 적절한 연락의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빨간불일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상대가 이미 관심을 잃었거나 처음부터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던 상태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멘트를 보내고 아무리 자주 연락하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다가가도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노력이 부담으로 다가가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하죠. 이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신호등이 빨간불이기 때문에 어떤 차도 지나갈 수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꼬시는 법은 빨간불에 억지로 지나가려는 게 아니라 신호가 바뀔 때까지 차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교환하고 자연스러운 핑계로 연락을 주고받고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르고 답장도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건 꽤 분명한 신호예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 대화는 어떤 형태로든 이어지려고 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솔직해요. 좋아하면 표현이 나오고 관심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상대의 반응이 없다는 건 적어도 지금은 큰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라요. 어떤 말을 보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언제쯤 연락하면 자연스러울까?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 자체가 어긋나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더 나은 멘트나 더 정교한 전략이 아니에요. 진짜 꼬시는 법의 첫 단계는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일이에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첫인상이라는 건 정말 강력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 분위기, 그 에너지는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새겨져요. 외모를 가꾸고 스타일을 다듬고 피부와 건강을 관리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추는 일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끌어올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멈춰있던 신호를 다시 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어요. 어필이라는 건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하지만 진짜 매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외모가 정돈되고 분위기가 안정되고 삶의 결이 달라지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해요.
좋은 향수를 뿌리면 굳이 향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요. 결국 진짜 꼬시는 법은 꼬시려는 행동을 멈추고 꼬셔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답장이 오지 않으면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에 차갑게 굴거나 상처받았다는 걸 일부러 드러내거나 은근히 삐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가 훨씬 더 힘이 있어요. 답장이 안 와도 괜찮다는 여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 신비로운 매력의 시작이에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쥔다고 말해요. 이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일이에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그 자체로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은 상대에게 묘한 끌림으로 다가가요. 반대로 매번 감정이 요동치고 작은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신비롭게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걸 일부러 보여주는 것만으로 호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운동한 기록을 올리고 멋진 풍경 사진을 공유하고 일상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이미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런 모습들이 좋은 인상으로 더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그런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채워야 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 상대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다가가면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 상태에서 계속 연락하고, 계속 눈에 띄려 하고, 계속 관심을 표현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존재가 돼버려요. 자석에 같은 극을 억지로 붙이려는 것과 비슷해요. 힘을 줄수록 더 강하게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연애에서 가장 매력 없는 모습이 뭘까요? 바로 조급함이에요. 집착하는 모습, 어떻게든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 이런 태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느끼고 그 에너지는 대부분 매력을 깎아먹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반대로 여유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이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은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끌리게 돼요. 그래서 한 번 거절을 경험했거나 상대의 반응이 명확하게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자신을 가꾸고 공부를 하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을 잊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진짜 꼬시는 법의 핵심 단계예요.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체중을 크게 줄이고 외적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다시금 마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거절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아프죠.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와의 매력의 결이 너무 달랐을 가능성이에요. 단순히 외모나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가 끌리는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상대의 취향이 아주 확고한 경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체형이나 분위기,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너무 명확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마음이 너무 절박하게, 너무 집착적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진하게, 너무 자주 표현되면 상대는 그 마음을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번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자리 잡으면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이미지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과 이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인연이 아닌 경우도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보다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인연에게도 마음을 열어두는 게 훨씬 건강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떠났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끌리는 그 마음의 작동 방식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정말 강력한 본능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상대에게도 그대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게 돼요. 반대로 자신을 자꾸 낮추고 작게 만드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에너지마저 상대에게 전달돼요. 니체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은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끌림을 주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주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절대 낮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불안할 때 기댈 곳을 찾아요. 그런데 그 기댈 곳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돼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그 안정감은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신비로운 매력으로 이어져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가장 강하게 끌리는 대상이 자신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나의 노력, 나의 존재, 나의 작은 성취까지도 진심으로 알아봐 줄 때 그 사람을 떠나기 어려워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진짜 인정이라는 점이에요. 형식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마음. 그게 진짜 인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높은 가치라는 게 꼭 조건이나 스펙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묘한 끌림을 느껴요. 자기 삶이 없이 상대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매력이 점점 희미해져요. 결국 끌림을 만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한때 마음을 닫았던 사람조차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군가가 떠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특별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긴 쉽지 않죠. 외모는 분명 아닌데 대체 어떤 부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는 걸까요? 첫 번째는 상대를 인정해주는 태도예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강한 애착을 느껴요. 이건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봐주는 마음이에요. 너 정말 멋지다라는 말보다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울어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처음엔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어도 결국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차분하고 안정된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고 자연스럽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요. 세 번째는 자신만의 매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니체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끌리는 사람은 단순히 상대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드러낼 줄 알아요. 외모든 말투든 태도든 자신만의 강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관계를 바라보는 철학적인 태도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계를 조금 떨어진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욕망을 조절하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기보다 관계의 흐름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주고받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예요.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죠.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함께 있으면 상대는 이 사람이 없으면 뭔가 비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감정 때문에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게 돼요.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가볼게요. 끌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심리적인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서 사랑을 받는 데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정말 끌림을 만드는 사람은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건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조금은 다정한 시선으로 마치 귀여운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런 시선은 받는 사람에게 묘한 편안함과 끌림을 동시에 줘요. 두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읽는 공감 능력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껴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느꼈을 만했겠다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의 사이에는 깊은 정서적 연결이 생겨요. 세 번째는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인정의 기술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인정을 해준 사람을 특별하게 느끼게 돼요. 네 번째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감각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익숙해지고 너무 멀면 관심이 사라져요.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는 살짝 거리를 두고 상대가 멀어지려고 할 때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감정의 균형이에요. 다섯 번째는 궁금함을 자아내는 대화의 방식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직 모르는 것에 끌려요. 모든 걸 다 보여주기보다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여운을 남기는 대화. 그런 대화는 상대를 자연스럽게 더 궁금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 끌림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변화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사실 연애는 시작보다 유지가 훨씬 어려워요. 처음에는 누구나 뜨거운 감정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식어가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 오래도록 서로에게 끌리고 어떤 관계는 금방 멀어지죠. 그 차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심리적인 균형에서 나와요. 첫 번째 원칙은 욕망을 조절하는 거예요. 행복은 욕망을 조절하는 데서 와요. 상대가 나에게 더 매달리길 바라며 조바심을 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가장 매력적인 태도는 내가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내 삶은 충분히 완전하다는 여유예요.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강한 끌림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 원칙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상대의 태도가 조금 변하거나 연락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이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줘요. 세 번째 원칙은 자기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 초반에는 자신을 가꾸지만 관계가 안정되면 점점 그 노력을 줄여가요.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어떤 관계 안에서도 매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외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포함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세계를 넓혀가는 사람은 언제나 신선한 느낌을 줘요. 마지막 원칙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태도예요. 끌림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상대도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불균형해져요. 결국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관계 안에서도 더 매력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이거예요. 진짜 매력은 외모보다 존재 방식에서 나와요. 니체는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된다고 말했어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이게 돼요. 끌림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면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도 끌어당겨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처음에는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매력을 잃게 돼요. 반대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오랫동안 매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그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쉽게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상대는 멀어져요. 끌림을 만드는 사람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랑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요. 그러면 상대는 그 사람에게 더 끌리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져요. 결국 가장 치명적인 매력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에서 나와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억지로 변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자, 관심 없는 남자, 정말 다시 꼬실 수 있을까요? 답은 네, 가능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더 연락하고, 더 어필하고, 더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고 스스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한 나를 보면 한때 마음을 닫았던 사람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설령 그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미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